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4일 저병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 이 부분이 하나 둘씩 팩트로서 얼마나 부실했는가,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늦추고, 그 다음에 그 압수수색 자체가 출퇴근식 압수수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거인멸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 그러려면 뭐하러 압수수색을 하느냐? 뭐 이런 지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 그거 뭐 창문 밖으로 던졌다, 이런 걸 그 TV조선이 보도를 하니까 던진 적 없다, 창문이 열린 적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경찰이 그 던진 휴대전화를 찾아냄으로써 망신을 자초하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 미국으로 갔었죠.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죠. 귀국하자마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거기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욱 변호사와 검찰 간에 뭔가 딜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남욱 변호사가 기자들하고 이리저리 얘기를 해가면서 한참 조사를 받는 와중에 뭐 농담도 건네고 이러면서 이거는 남욱 변호사의 귀국과 관련해서 검찰과 뭔가 플리바게닝이 있었구나 하는 짐작을 하도록 해서 또 한 번 검찰이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 또 조사를 받을 때 보면 이재명 당시에는 이제 경기도지사였죠. 경기도지사 관련은 묻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MBN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 대장동 의혹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않는다. 그리고 김만배 씨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들어가서 오히려 놀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부부는 묻지를 않는지, 아예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서 결국은 부실수사, 늑장수사, 이재명 제외수사, 이런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그 즈음에 결국은 그 특검론에 대한 그 국민 여론이 65% 내지 70%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뿐만 아니고 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구속영장 당시에는 배임이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배임을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해서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기소할 때는 이 배임 혐의가 빠졌고요. 그리고 추가 기소를 하는데 배임 혐의를 넣긴 넣는데, 이번에는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결국 거기에서 드러난 거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하든 빼려고 하는 그 절절한 노력, 결국 그것만 들통나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여기뿐만 아니고 유동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집행할 때 직전에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바로 정진상 지금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당시 성남시장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뭐 유튜브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지만, 결국은 유동규 씨 입장에서 보면 구명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정진상 씨 입장에서 보면 뭐 증거인멸 지시나 내지는 무슨 협상을 통해서 사실은 그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정진상 그 부실장을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지금까지의 부실수사, 늑장수사의 하나의 사례였고요. 여기다가 하나 둘씩 제가 팩트로 확인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잘 아시죠? 사퇴 외압 누가 넣었죠? 유한기 당시 개발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직속 상관인 사장한테 가서 사퇴하시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이게 녹취가 돼 있습니다. 이 녹취라는 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5년 2월 달에 유한기 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을 찾아가서 무려 14차례나 사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이 자기 상관에 대해서 사표 내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내가 시장하고 얘기해 볼게 그랬더니, 아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뭐
사장님이나 저나 뭐 무슨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뭐 이렇게 막 면박을 줘가면서까지 사표를 요구하고,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낼게. 그랬더니, 지금, 오늘 당장 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이 유한기 씨가 거론한 사람 중에서 유동규, 정진상, 그 당시에 성남시의 넘버원은 이재명, 넘버2 정진상, 넘버3 유동규. 이런데 넘버1 빼놓고 넘버2, 넘버3를 계속 몇 차례 거론합니다. 이 사람들도 생각이 같다. 그러니까 황무성 사장 사퇴에 생각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이건 시장님 뜻이다. 그러니까 넘버1까지 넘버1, 2, 3를 다 거론하면서 황무성 사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했고, 그 사퇴 압박을 한 한 달 뒤에 실제 황무성 사장은 사퇴를 합니다. 임기를 1년 7개월, 3년짜리 임기인데 1년 7개월 남겨놓고 사퇴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퇴 압박이 먹혀든 겁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가장 큰 산하기관의 사장, 이 사람을 그 부하 직원이 사퇴시켰고, 사퇴시킨 데에 시장, 그 다음에 시장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이재명, 정진상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지. 직권남용이 될 소리가 대단히 많은데, 직권남용, 이재명 후보의 직권남용, 정진상 부실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대목이죠. 자, 그걸 왜 아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월 17일하고 1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 한모 인사팀장, 최모 인사전략실장, 이 사람들을 다 소환조사합니다. 그러면서 왜 사표가 이 유한기 본부장이 종용할 때 이후에 한 달 뒤에 수리가 됐는지, 그 다음에 유동규 씨가 과연 공사 내의 실세였나, 뭐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 조사해가면서 이재명 시장이나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들의 배임이나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에 의해서 드러날까봐 그런 것 아닌가요?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자, 실제 이재명 후보는요, 그 국정감사,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이 사표를 들고 왔길래, 왜 그만두지? 라고 생각했다. 이 말을 믿습니까? 성남시의 가장 큰 산하기관의 사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 사전에 알아보지도 않고 왜 사표 내는지, 그리고 사표를 내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속으로 왜 그만두지? 라고 생각했다. 이걸 진실이라고 믿는 우리 국민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관심거리고, 결국 이게 검찰도 묻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실 수사 내지는 이재명 제외 수사, 여기에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22일 날이죠. 어제 그저께 김만배 씨하고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 공소장이 26쪽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결국 이재명, 정진상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의지도 없고 관련자들에게 묻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 둘씩 이재명 제외 수사, 여기에 대한 팩트들이 확인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봐가면서 이거는 처음부터 알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수사는 이재명을 딱 빼놓고 이재명 앞까지만 간 수사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국민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 주장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특검을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제 조건을 달지 않겠다. 처음에는 특검은 시간 끌기다라고 하다가 조건부 특검 찬성론을 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조건 없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특검을 협상해서 시작해봤자 대선 전에 결론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특검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명분이라도 취하자. 아마 그런 작전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암초가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부터 특검을 한다고 해봤자 여야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야가 협상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공방만 벌이고 있고, 심지어 상설특검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냐? 특검은요, 현재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설특검 외에 별도의 특검을 하려면 여야가 별도의 협상을 해야 되죠. 근데 근데 상설특검은요, 그 국회에서 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은 당연히 화천대유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 의혹, 그 다음에 곽상도 등 50억 클럽과 민간개발 강요한 성남 정치권, 윤석열 부친 집 매입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수사 대상과 관련된 얘기고, 특검을 제대로 하려면 현행 법률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설특검법에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상설특검법은 현재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설특검법이 통과될 때 참여연대 관계자 한 사람이 언론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상설특검법은 사기다, 이런 제목으로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곳곳에 법무부 장관이 수혜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설특검이라는 게 왜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총괄 지휘하는 그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이 논리인데, 그 특검 도입하는 데에 법무부 장관이 곳곳에 관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여연대 관계자가 사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돼 있는. 근데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하자고 지금 하는 겁니다. 상설특검. 물론 이건 협상 전략일 수도 있으나, 여튼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과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서 특검 자체가 제대로 출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만 특검 도입하자고 해놓고 실제로는 얼토당토하는 조건을 내걸면서 특검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기만적 이중 플레이는 마치 지킬 앤 하이드하고 흡사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서로 만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이런 식의 특검을 둘러싼 공방, 이렇게만 벌이고 있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누구한테 유리하냐? 저는 이 점은 사실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특검 국면으로 넘어가면요,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방의 칼날이 무뎌질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설특검법 또는 특검 수사 대상 이런 거 가지고 공방을 벌여가면서 대선까지 가면 이 점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정치적 공세의 표적으로는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특검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요 내용은 바로 검찰의 부실 수사, 그 다음에 늑장 수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팩트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장동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해진다. 이런 말씀. 물론 그 공격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구도를 보면 유리해진다. 이제부터 남은 것은 국민의힘이 얼마나 화력을 집중해서 이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고 팩트를 드러내느냐, 이런 부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